Soul Vis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브의 채널은 세계 각국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채널입니다. 이곳에서 업로드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436만 회의 조회수를 가진 한국의 서울특별시 소개 영상인데요. 이 채널에서는 지난 4월 For Asian Tigers, Singapore, Hong Kong, Taiwan and South Korea 라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GDP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오늘날에는 그 결실을 맺고 있죠. 싱가포르와 홍콩은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되었으며 한국과 대만은 세계 자동차 시장과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하는 제조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약 5,1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위치를 잘 활용하였고 고도로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기아, 현대, LG, 포스코 등의 본고장으로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GDP는 1.6조 달러로서 아시아에서는 4번째 규모이죠. 이것은 러시아와 캐나다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한국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한 적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대표되는 경쟁사회 분위기는 10만 명 중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영화 기생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빈부격차의 심화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을 살펴보죠. 약 2,3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각종 중간재와 제조업의 허브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유엔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HTC, Acer, ASUS 등 꽤나 유명한 기업을 가진 국가입니다. 5,860억 달러 규모의 GDP를 자랑합니다. 이들이 지금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분쟁이겠죠. 최근 WHO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여전히 그들은 중국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약 7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홍콩은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4개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유도의 금융과 무역 수준을 보입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답게 각종 산업과 금융,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을 가졌으며 중국어 이외에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국제무역에서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최근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유튜버가 언급하는 홍콩의 모든 이점은 이제 전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1959년 독립한 이후 싱가포르의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부유한 도시국가로서 꽤나 보수적이고 엄격한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낮은 세율과 취득하기 쉬운 비자는 싱가포르로 하여금 기업이 일하기 좋은 국가라 꼽히게끔 만들었습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에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땅덩이가 좁기에 주거 비용이 비쌉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도는 세계 15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를 뒤따르는 순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국가를 비교해봅시다. 우선 인구 증가율은 싱가포르 1.4%, 홍콩 0.83%, 한국 0.34%, 대만 0.28%입니다. 대만이 가장 낮네요. 다음, 한 달 평균 임금 수준은 싱가포르 3,369달러, 홍콩 2,806달러, 한국 2,348달러, 대만 1,539달러입니다. 이번에도 대만이 가장 낮군요. 다음은 도로 수준을 비교해봅시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콩은 4위, 한국은 9위, 대만은 14위입니다. 이 국가들 모두가 미국, 독일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국가의 건축 기술력을 알 수 있는 최고 높이 건물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555m 높이의 롯데타워를 지님으로써 4개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의 건축 기술력을 보여주는데요. 대만의 타이페이 101, 홍콩의 국제상업센터, 싱가포르의 구오코 타워 순으로 한국의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4개 국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분야에서 순위를 매김으로써 이 국가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엎치락뒤치락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유튜버의 주장을 접한 상당수 네티즌은 이 의견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다수인데요. 1990년대까지는 한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엮여 이들 국가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럴 만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레벨이 전혀 다르잖아. 한국의 1인당 GDP는 진작에 3만 달러를 넘겼어. 스페인을 앞서는 수치이고 이탈리아에 근접했지. 이제 그들은 G7과 비교해야 하는 수준이야. 한국은 이미 OECD가 선정한 세계 탑10 국가야. 4마리의 호랑이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지. 당신은 대체 어느 시대에 머무르고 있나요? 한국이 왜 여기 있어? 사이즈가 다르잖아. 한국은 대통령도 탄핵한 경험이 있는 국가야.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말이야. 정확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다른 세계 국가를 합친 것보다 커. 우리는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다고. 4마리의 용은 1980년대에서나 통하던 얘기지. 무려 40년 전이야. 난 한국인은 아닌데 솔직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을 많은 분야에서 압도한다 생각해. 이 영상은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한국은 지금 일본이랑 경쟁하는 수준이지.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는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고. 한국, 우리? 실례지만 누구세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가 어디야? K-팝을 지닌 그 국가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정확한 정보를 검색해봤어. 한국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고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 각 국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어? 이것만 생각해봐도 내 나라의 리더는 단연 한국이라고 할 수 있지. 한국은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핵심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이것은 성공한 국가의 척도야.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압도적 위치에 있지. 그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국가보다 훨씬 우위라고 할 수 있어. 대만과 홍콩은 여전히 중국의 일부인 반면 한국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수준이 높아 국민 주권을 자랑하는 독립국이야. 싱가포르는 4개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지만 부의 대다수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시민들의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EU와 높은 수준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게다가 한국은 그 군비 지출을 볼 때 가장 높은 국방력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심지어 만약 한국이 북한과 통일된다면 땅과 인구는 2배가 돼. 한국의 통일 초기에는 다소 경제 둔화를 경험하겠지만 이것은 곧 세계사회에서 그들의 경제력과 리더십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한국, 대체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한국은 30-50 클럽스에 속한 국가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으로 구성된 클럽이지. 그리고 세계 6대 혹은 8대 군사강국으로도 꼽혀. 국제통화기금 IMF가 선정한 10대 선진국 중 하나야. PPP 기준 1인당 GDP는 이미 2017년 이후로 일본을 앞질렀지. 민주주의, 시민의식, 행정 시스템, 문화, 스포츠, 의료, 조선업, 철강, 화학, IT, 가전, 자동차, 에너지, 뷰티 등 수많은 분야에서 경제강국의 위치에 올랐어. 그리고 매우 높은 교육 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지. 난 대만인인데 댓글을 보니 어떤 대만 사람이 한국에 열폭하며 공격하는 게 눈에 띄네. 대만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으니까 그런 어그로는 무시해주면 좋겠어. 뭐? 지금 장난하세요? 30년 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국가를 합쳐도 한국한테 안 된다고요. 내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더라? 그래, 1980년대였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 용어가 이제 한국에게는 한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이미 다음 단계로 점프했다고. 미안하지만 한국이 이 국가들과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야. 물론 중국과 대만은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겠지만 삼성, 현대, LG, 기아랑 붙을 수 있는 기업이 있나? 이것만 생각해도 게임은 끝났잖아.
아직도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한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것과 작별 인사를 했어. 나머지 세계 국가와 비교될 만한 수준이 아니지. 각국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호소하고 싶긴 하겠지만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보다도 뛰어난 수준을 갖고 있었단 걸 알아야 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프리카 난민처럼 가난에 굶주리던 한국의 옛날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 아래 갑자기 성공한 나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해. 한국이 한때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긴 했지만 그 국가는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한 나라이며 오랜 기간 중국 왕조에 대적해왔던 강대국이야.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WHO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는 WHO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한 수산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세계보건기구를 도와 분석 중인 동물학자 피터 다스작은 2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 주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세계 전문가들은 박쥐에서 인간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최대 규모의 생물 실험실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박쥐가 탈출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WHO 조사를 함께한 피터 다스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진짜 단서를 발견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 수산시장이 문을 닫고 청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품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면서 장비와 도구를 남겼고 우리는 그것들을 조사했다 라고 전하며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전세계는 또다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백신들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만한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이 한 번에 추가돼 누적 50명을 돌파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충격적인 이유는 기존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백신마저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트스란트대의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것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증, 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임상시험 참가자 2026명 중 무작위로 이중 맹검 시험을 시행했고 그 결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인 501Y.V2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에 대해 일부분 인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소규모 1, 2상 시험 초기 자료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우리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험 참가자가 젊고 건강한 성인이어서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들 중 무려 33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사망한 가운데 최근에는 50대 미국 의사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16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이자 백신만을 기다려온 전 세계인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퍼블릭 월드닷컴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출신의 56세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투여받은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레고리 마이클 박사가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의 매우 특이한 사례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렸던 영국과 미국 백신에 대한 사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백신이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때 조롱받았던 러시아 백신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이 됐다.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안전 실험을 마치기도 전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소련 시대 이후 가장 큰 과학적 돌파구를 인류에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 랜싯 의학저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산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산
러시아산 백신을 얻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아직도 저조한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4.3%, 이탈리아 4%, 독일 3.8%, 프랑스 2.9%에 그쳤습니다. EU가 선구매한 백신은 15억 회분에 달하지만 아직 유럽 회원국에 공급된 백신은 1290만 회 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러시아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러시아의 백신은 91.6%의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중증 사례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세르비아 등 15개국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운 우주 개발 계획을 말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2호가 발사됐고 다음 해인 1958년 스푸트니크 3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하며 스푸트니크 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으로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G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한국에서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과 같은 방식이죠. 스푸트니크 V는 분말 제품을 보관하면 2에서 8도 사이의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하 70도 초저온 유통이 필수인 화이자 백신보다 운송과 보관이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3상 결과는 없는데도 푸틴 대통령이 성급하게 승인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좋은 저널의 리뷰를 거쳐 실렸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스푸트니크 V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접했다 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스푸트니크 V를 두고 대화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렇게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업체인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 RDIF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엘라파 측은 최근 러시아 국부펀드와 추가 물량 생산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추가 생산 물량이 늘어나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바이오 업체 중 생산이 가능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릴 계획이다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폭증할 경우 국내 백신 생산 회사들을 끌어들여 함께 매년 수억 개의 백신을 생산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러시아까지 한국을 백신 생산 거점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긴 했지만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 대규모 생산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러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 덕분에 12월부터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라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 한국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고 러시아에서부터 북한, 남한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가스관 연결, 극동지역 항만 건설 및 초현대화, 러시아 전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